자, 그러면 수업을 이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5월달이라 벌써 이제 그러니까 이 수업은 그 원격 강의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어린이날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술도 열심히 드시고 알아서도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이제 얘기 드렸던 내용이 이 댐핑이라고 하는 요소가 추가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댐핑이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어떻게 이 녀석들이 바뀌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매스하고 스프링만 있게 되면 이 녀석은 매스는 몇 차예요? 2차 시스템이죠. F는 MA이기 때문에 2차 시스템. 그 다음에 스프링은 위치에 대해서 변동하니까 X에 대해서 따지면 0차가 되겠죠. 미분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두 번 미분을 하니까 2차, 얘는 스프링만 본다면 위치 변화만 있기 때문에 미분을 한 번도 안 한 0차. 얘네 두 개는 뭔가 차원이 두 개 이상의 두 개의 차이가 나게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절대로 멈추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를 빨리빨리 소비해야 되는, 그러니까 컨서버티브 폴스라고 불리는 보존력이 되는, 매스하고 스프링은 계속해서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를 서로 교환하기 때문에 보존력, 에너지 보존 상태에 있어서 이게 멈추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어에서는 이걸 빨리 멈춰야 되는데, 원래 스프링이 등장했던 이유는 우리가 에러라고 하는, 에러는 X 디자이어드 빼기 X라고 하는 형태로 전환을 하다 보니 원래는 매스밖에 없었지만 여기에 X 디자이어드 빼기 X라고 하는 수식 때문에 이 에러를 0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 저절로 스프링과 같은 효과가 생기더라 라는 부분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빨리 없애기 위해서는 이 녀석이 보통은 그 연구기관이라든가 또는 자동차 이런 분야 쪽에서는 또는 요새 이제 전기 자동차 이런 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에너지를 어떻게든 보존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오래오래 잘 쓰게 하는 게 목표인데, 제어 쪽에서는 빨리빨리 에너지를 소비해서 없애버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프릭션, 댐핑이라고 하는 요소가 추가가 되고요. 댐핑은 예를 들면 이 추를 물속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보시면은 물론 공기하고의 마찰이 있지만 공기가 없다면은 이 녀석은 운동 에너지와 그다음에 스프링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스프링은 실제로는 없어요. 근데 에러를 없애고자 하는, 에러가 0으로 되게 하는 수식 변경을 해보니 결국 스프링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 것이고, 이 스프링을 빨리 멈추게 하려면 쉽게 말하면 물속에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물속에 넣는 것들 마찰하고 관련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 또 가상적인 마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건 스프링이나 마찰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가상적인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시스템은 매스밖에 없었는데 에러를 도입하다 보니까 이런 스프링 효과가 등장을 했고, 마찬가지로 매스밖에 없는 녀석인데 마찰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또 가상적인 마찰을 설계해서 집어넣게 되면 이 녀석이 빨리 멈추면서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제어가 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서의 수식에서 원래 매스밖에 없었고 우리는 F를 줬는데 에러를 도입을 하다 보니까 스프링 효과가 생긴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정도의 수준의 물리, 역학 쪽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힘 F가 들어오고 매스 M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쪽으로 밀게 되면 마찰은 반대쪽으로 동작을 하죠. 그래서 그 반대쪽으로 동작하는 마찰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거를 아셨던 몰랐던 간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르면 배우면 되겠고,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 중력이 걸려 있고 발력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mg와 여기에 있는 리액션 폴스 발력이 똑같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는 이 물체는 더 이상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only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중력 때문에 mg 걸려 있고 발력 r이 있고 r은 mg하고 똑같으니까 F는 ma라는 수식에서 F가 균형점을 이루고 있죠. 이쪽 마이너스 mg 플러스 r 플러스 mg 해서 y 방향으로는 외력 F가 하나도 걸리지 않습니다. ma는 F인데 이 F를 우리가 여러 가지 F가 있어서 시그마로 표현하면 밑으로 내려가는 힘 마이너스 mg,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힘 플러스 r. 근데 r은 mg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녀석은
Y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없어서 Y 방향으로는 마치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의 반력 R을 수직 항력 N이라고 수식을 대입을 한 거고요. 그냥 R이 N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수직 항력에다가 마찰 계수를 곱하면 마찰력 F가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 이 수식은 프릭션에 해당하겠습니다. F. 이런 식의 댐핑을, 이런 식의 마찰력을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에 고등학교 1학년쯤 배우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아는 수식이고요. 이걸 보통 공학적으로 쿨롱 댐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쿨롱이란 사람이 제안을 한 수식이기 때문에 쿨롱 댐핑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러한 댐핑은 지금 보시면은 상수죠. n도 상수, 그다음에 뮤도 상수이기 때문에 두 개는 상수라서 이건 굳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방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우리는 이런 공학적으로 이런 댐핑을 잘 쓰질 않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댐핑이 되겠고요. 그래서 뭐 멈춰 있는데 처음에 멈춰 있다가 움직일 때는 마찰력이 크고 움직이고 있으면 마찰력이 작고 이런 얘기들 정적 계수, 동적 계수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역학 수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쿨롱 댐핑 정도만 쉽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셨다 알게 되겠고요. 이거 말고 또 다른 종류의 마찰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찰은 굉장히 많은 모델링들이 존재하고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신 거 외에도 이거는 이제 기초적인 내용이라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섬세한 마찰 정의들, 모델링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쉽고 간결한, 어떻게 보면 이 쿨롱 댐핑보다 이 녀석이 더 쉽습니다. 이 녀석은 리니어 댐핑이라고 부르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용어상 프릭션 또는 댐핑이라고 부르는데 프릭션하고 댐핑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댐핑은 얼마 전에 라디오 방송에서도 나오던데 누군가가 댐핑이 어쩌고 저쩌고 저 지난주 구해줘 홈즈에서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문짝에 붙어있는 댐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댐핑은 전에도 얘기 들었지만 문짝이 자동으로 닫히는데 쾅 하고 흔들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오일로 되어 있는 피스톤 구조가 있고 그걸 쭉 하고 누르면서 천천히 닫히게 하는, 마찰로 에너지를 소비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릭션이라는 용어 자체보다는 오히려 댐핑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쓸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이제 대만 혹시 놀러 가보신 분들은 대만에 있는 빌딩이 하나 있죠. 그래서 그 안에 보면 그 대만 빌딩의 상징이 댐퍼라고 불리는 녀석이죠. 이 댐핑을 하는 도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딩이 있는데 빌딩이 외부에서 바람이 불면 흔들리잖아요. 거짓말이라고요? 고층 건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최대 흔들리는 폭이 좌우로 1m 이상 흔들립니다. 이 녀석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이 흔들리는 에너지가 투입이 된 거죠. 바깥에서 팅 하고 쳤기 때문에 얘가 에너지를 갖고 있고,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빨리 소비하기 위해서 내부에 거대한 이만한 동그라미 질량을 놨고 그 질량 주변에 댐퍼를 달아서 이 녀석이 외관 빌딩도 흔들리지만 내부에 있는 질량도 흔들리게 되어 있고 그 녀석이 빠르게 흔들리면서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든 구조. 그래서 빌딩이 잘 안 흔들린다 라고 하는 그 댐퍼가 대만 빌딩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수식을 잡을 거냐면요, 이제 선형적으로 잡을 거예요. 미분했는데 무슨 선형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옛날 얘기 그걸 까먹으셔서 그렇고요. 우리가 X라고 하는 리니어 벡터 시스템, 선형 벡터 공간에 정의되어 있는 벡터가 있는데, 첫 번째 조건, 여기 알파벳을 하면 얘도 역시 얘가 선형 공간이라 리니어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기호를 좀 썼고요. 요소이다. 포함이 아니라 거기에 속한다라는 표현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상수 스칼라 값 알파 0.1, 0.3, 마이너스 4 곱해줘도 이 안에 속합니다. 이 조건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베타 x 플러스 알파 y, 그리고 이때 x하고 y가 각각 선형 공간에 속한다면 이 녀석도 선형 공간에 속한다 라고 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형성을 표현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아는 것도, 선형은 뭐예요? 다 짝대기죠. 짝대기는 여러분들이 벡터 시스템으로 표현하면 벡터는 원점을 지나는 벡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알파벳을 해도 벡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v1, 그 다음에 베타 v2, 벡터 더하기 벡터를 해도 역시 벡터가 됩니다. 그거를
의미하는 렘마들이 이렇게 1번, 2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x는 그 자체가 선형 벡터 공간 안에 있는 벡터이고요. 한번 미분한 녀석도 벡터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수 c를 곱하게 되면 선형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분을 한 것도 미분도 벡터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미분을 해봐야 어떤 커브가 있더라도 걔를 미분을 하게 되면 걔는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다른 벡터가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어떤 값들을 대입한다면 이것도 벡터고 앞에는 상수가 곱해지니까 얘는 선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형 댐핑이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이 녀석의 수식을 잘 보시면은 속도에다가 상수를 곱했죠. 그래서 속도가 가만히 있으면 속도가 0인 상태이면 얘는 어떠한 마찰력도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앞서서 보신 물이 있는데 물 속에다 여러분들이 막대기를 넣어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런 마찰력도 느끼지 못하죠. 근데 얘를 휘젓기 시작을 하면 속도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어떻게 돼요? 아파. 우리가 손을 물속에다 놓고 살살 흔들리면 마찰력이 되게 적게 느껴지죠. 근데 빠르게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막 파도가 치고 훨씬 더 세게 저항감이 느껴집니다. 그걸 그대로 모델링한 거고요. 그래서 이 선형 댐퍼, 선형 프릭션 모델이 이제 추가가 될 거예요. 그 실제로 자연계에는 많은 그 프릭션 모델들이 있습니다. 쿨롱 댐핑도 있지만 선형 댐핑 모델도 있고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는 근데 선형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예전에 역학 시간에 제가 문제로 냈던 F는 CX 도트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속도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거는 원래 비례 관계를 표현하면 2분의 1 로 V 제곱이라고 하는 로는 이때 공기의 밀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면 레일레이 폴스들이나 뭐 여러 가지 드래그 폴스들 여러 가지가 마찰 계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드래그 폴스 부분을 설명을 한다면 공기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 유체에 여기 있는 공기의 밀도, 그다음 내가 움직이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이건 뭐 정확하게 계산으로 한 거고요. 이 앞부분에는 형상계수라고 해서 이렇게 세모로 날아가면 형상계수가 되게 작고요. 이렇게 날아가면 형상계수가 되게 커서 마찰이 많이 커지겠죠. 유선형일 때, 그 다음에 유선형이 아닐 때, 이 앞부분에 곱하기 어떤 상수 하나를 붙여서 우리는 마찰 계수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래 마찰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는 제일 쉽고 간결하게 선형 댐핑 모델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코를 얻어맞아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수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수식은 매스만 있어서 F는 MA, 그 다음에 X는 MA에 해당하는 가속도를 표현해야 되는데 가속도이기 때문에 미분을 두 번 해서 우리가 미분을 한 번 할 때마다 혹시 제가 설명을 안 했을 수도 있어서 미분을 한 번 할 때마다 어떤 계수가 있으면 정의를 해서 여기에다 점을 하나 붙이는 일종의 이런 정의입니다. 그래서 두 번 미분을 하게 되면 위에다 점을 두 개 붙이고요. 세 번 미분을 하면 점을 위에다가 세 개를 붙입니다. 네 번 하면 네 개. 이제 됐죠? 그만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x2닷은 x를 두 번 미분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mx2닷은 f. 근데 f는 뭐냐? 전에 우리가 썼었던 수식은 에러에다 그냥 비례하는 걸 한번 넣어볼까? 그리고 에러는 여기 옆에 있는 것처럼 x 디자이어드 빼기 x라고 정리를 해놓으면 에러가 크면 클수록 큰 힘을 주어라. 그래서 물체를 움직여야 되는데 에러가 크면 클수록 큰 힘으로 밀어라. 에러가 작으면 작을수록 물체가 어디 이제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면 에러가 작아지겠죠. xd는 x 디자이어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목표로 하는 값에 가까울수록 에러가 작아지기 때문에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힘을 작게 하는 이렇게 수식을 만들었더니 원래는 MA만 있었고 K2라는 K2라는 수식을 썼고 에러는 x 디자이어드 빼기 x가 돼버려서 갑자기 뜬금포로 여기 x가 등장을 하니까 이게 넘어가면 mx2 플러스 kx는 kxd. 이거 여러분들이 혹시 자동차가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다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미분을 한 번 할 때마다 s를 붙이죠.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표현하면 ms 제곱 플러스
K, 그리고 이 부분은 XS라고 하는 수식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오른쪽은 FS가 되겠고요. 그러면 S는 사실상 복소수이기 때문에 복소수가 한 차원, 두 차원, 세 차원 이렇게 올라가는 문제들에 해당하겠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라플라스 트랜스폼 배우신다면 미분을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수식은 S가 뭔가 복소수로 여기에 뭔가 하나, 여기에 하나 이렇게 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S1, 2는 무언가에 아이고 잘못 표현했네. 미안합니다. S는 그냥 복소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하나, 원래는 X자로 표현하는데요. 폴 두 개가 있게 됩니다. 복소수, 여기가 시그마, 여기가 오메가 J. 이거는 이제 자동 제어 시간에 아마 챕터 5장 이후에서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차수에 관련된 것들이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나는 스프링 이런 것들을 쓸 생각이 없었는데 여기 스프링과 같은 효과를 갖는 수식이 하나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디컨트롤을 하게 되면 댐핑이라고 하는 걸 모델로 넣게 되면 또 다른 수식이 만들어지죠. 여기 점프를 해버렸는데 저는 앞부분을 제가 설명을 했나요? 원래 매스 M만 있었는데 이 매스 M을 힘 F로 누를 생각이고 이 F는 이제 KP라고 하는 녀석으로 표현했어요. 여기 에러에 비례하기 때문에 프로포셔널. 그 다음에 에러의 도트값. 우리는 댐핑이라고 하는 걸 배우면서 아까 리니어 댐핑, 프릭션 예제를 배우셨잖아요. 여기에 숫자로 댐핑이니까 D라고 하는 숫자가 아니라 저 서브스크립션 어그리게이트 폼으로 조그만 글자로 여기는 에러에 비례하니까 KP, 여기는 에러 도트에 그러니까 딜리버티브 미분한 거에 비례하니까 KD라고 하는 상수 썼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수식을 보시면은 mx2닷은 KP 에러 뭐예요? x desired 빼기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KD 에러의 도트. 에러는 x desired 빼기 x이기 때문에 x d를 미분하고 빼기 x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뭐 목표 지점이 계속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식을 간단하기 위해서 목표 지점은 그냥 30도, 50도라고 하게 되면 얘는 상수이니까 미분하면 없어져요. 그럼 mx2 플러스 kpxd 빼기 kpx 플러스 빼기 kd x 도트라고 하는 수식이 나오고요. 이제 x하고 관련된 것만 모아봅니다. xd는 상수에 가깝죠. 상수이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상수이기 때문에 이쪽에 그냥 내비두고 얘들이 넘어오면 mx2 플러스 kd x 도트 플러스 kp x는 kp xd라고 하는 여기는 상수. 그냥 여러분들이 상수 c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수식이 생기겠고요. 여러분들이 공학수학 기초 같은 데서 보셨던 두 번 미분하고 뭔가 상수 y 하나, 한 번 미분하고, 한 번 미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수식 옛날에 문제로 많이 풀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공학수학 기초가 여기 3학년 때 쓰이는 거고요. 이 수식하고 똑같아요. M하고 KD, KP는 다 상수이기 때문에 이 수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옛날 것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네. 이걸 이제 제가 앞부분에 페이지로서 설명을 해놨고요. PPT 자료에 있고요. 네, 바로 이런 수식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mx2 플러스 kpx 얘는 p 컨트롤만 했을 텐데 d 컨트롤 즉 바로 f는 kpe 플러스 kde 도트라고 하는 걸 쓰면 따라서 수식에 미분을 한 번 한 녀석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바로 이 수식계에 있는 xd 빼기 x가 여기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서 보시면은 아까 제가 칠판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수식들이 새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F에 해당하는 부분을 에러에 대한 거는 P 컨트롤, 에러 도트에 대한 건 D 컨트롤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이 KDE 도트를 집어넣게 되면 수식상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댐핑에 해당하는 수식이 등장을 합니다. CX 도트라고 하는. 나는 댐핑 같은 거 안 썼는데 여러분들이 에러 도트를 쓰게 되면 자동으로 수식이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뭐 스프링 안 넣었잖아요. 근데 스프링 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고 이 녀석 때문에. 그다음에 에러 도트를 쓰게 되면 중요한 건 여러분들 F예요. 입력 F를 매스 M이 있는데 얘를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에러 도트를 사용하게 되면 스프링이나 댐퍼라고 하는 효과가 등장을 한다. 이게 바로 PD 컨트롤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PD 컨트롤 예제가 테스트 3 웨트랙 예제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넣어보시면 MX2닷은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F는 MA니까 힘을 KPE, KDE 도트를 대입을 했어요. 그래서 수식상 보시면 그럼 에러 도트는 어떻게 계산해요? 매트랩에서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겠고요. 에러는 여기 있는 내용처럼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에러는 X desired 빼기 X 해서 X desired는 제가 XD라고 표현해 놨고요. 에러를 계산했어요. 그런데 에러 도트를 계산해야 되니까 이거 어려운 거예요. 에러 도트는 어떻게 해야 될까? 미분을 하라고? 숫자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통 지금 이 루틴이 초당 10번 정도 수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델타 t는 1초에 10번 한다라고 하면 델타 t 샘플링 타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초에 10번이면 델타 t는 0.1초가 되겠고요. 그래서 델타 t는 0.1초 넣었고 에러 도트는 우리가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이산화를 해서 이진화가 아니라 이산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를 하면 수식이 원래는 컨티뉴어스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디스크리타이즈 분리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트는 원래 이 수식 보시면 dt분의 d 미분을 해야 되는데 미분을 여기서 뭐 하기가 어려우니까 얘는 유사한 값은 델타 t분의 델타 e하고 같을 것이다. 이때 이 델타는 차이값 디퍼런스고요. 이때 이 t는 딜리버티브 미분을 뜻합니다. 근데 dt가 여기서 델타 t로 바뀌는데 여러분들 이미 수학에서 많이 배웠습니다만 델타 t가 너무나 작아지면 이걸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dt라고 정의를 했죠. 미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t가 없어도 되겠고요. 델타가 되게 작아지면 기호 d가 되더라라고 1학년 때 배웠어요. 그래서 dt를 델타 t가 되게 작아지면 우리는 델타 t분의 델타 e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현재 지금 델타 t는 0.1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작지는 않습니다만 나중에 이 숫자를 더 줄여서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델타 t분의 델타 e는 뭐냐? 에러 빼기 바로 전 스텝의 값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러 빼기 에러 올드 값을 쓸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현 상태에서 에러는 없었어요. 맨 처음에 시작하니까 0.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에서 이게 0고요. 두 번째 스텝에서 에러가 5가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에러 2가 3이 됐다. 뭐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우리는 요 두 개 간격은 델타 t분의 E1 빼기 E0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걸 우리가 에러 도트 대신해서 쓰겠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에러 도트는 비슷한 값으로 델타 t분의 3 빼기 5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전 스텝에, 현재는 여기인데 바로 전 스텝에 있는 숫자 5를 저장을 해요. 어디다 저장하냐면 에러 올드에다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에러 빼기 에러 올드를 하게 되면 여기는 이 수식이죠. 에러 도트라고 하는 ED로 표현되어 있는 이 녀석을 구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에러 구하고 에러 D 값, 도트 값에 유사한 거, 에러하고 에러 도트 값 구해서 F를 여기서 계산하죠. KPE, KDE, D 하고 넣게 되면 우리는 이 녀석을 시뮬레이션을 PD 제어를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서 구하셔야 되는 거, 에러 도트 값은 이렇게 델타 t분의 2 빼기 2 올드 값, 그리고 에러 올드 값을 여기서 계산이 끝나고 나면 다음 스텝을 위해서 에러 올드 값을 저장을 해 놓습니다. 처음엔 0이었고 에러 올드를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에 가면 현재의 에러에다가 방금 전에 했던 에러 올드 값 두 개의 차이를 델타 t로 나눠서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그 PD 컨트롤의 핵심 요소들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띠용 하면서 아까는
지난주에는 스프링 효과라서 에너지가 보존이 돼서 계속해서 흔들리기만 하는 완벽한 사인 파형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진폭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 에러 도트라고 하는 녀석이 추가가 되면 에너지를 빨리빨리 소비하는 쿨롱 댐핑을 리니어 댐핑을 가상적으로 만드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고요. 여러분들이 PD 컨트롤은 졸업할 때까지 졸업하고 나서도 잊지 말아야 되는 녀석이고 에러 도트를 넣으면은 댐핑이라고 하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힘이 센 마찰을 가상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제는 반드시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되겠고, 그럼 이제 최종적인 매스 스프링 댐퍼 모델을 다뤄볼게요. 매스는 원래 있었던 거고요.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고,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KP2를 썼더니 P 컨트롤이죠. 에러에 비례하는 걸 썼더니 스프링 효과가 생겼고, 에러의 도트 값에 비례하는 힘을 집어넣었더니 가상적인 댐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매스 스프링 댐퍼라고 부릅니다. 약어는 뭐 MSD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원래 여기 보시면은 KP는 0.2, KD는 0.01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 잘 보시면은 KP가 있고 KD 값이 작지만 0.01로 있기 때문에 이 진폭이 조금씩 깎여 들어갔죠. 아까는 없었는데, 여기가 차이가 없었는데 조금 커졌고 조금 더 커졌어요. 여기 있는 폭들도 조금씩 커지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죠.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 진폭이 조금씩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는 KP는 그대로 두고요. KP는 그대로 0.2, 0.2 다 똑같이 두고요. KD 값을 0.01에서 더 올렸어요. 0.1로 10배 올렸더니 얘가 꺾임이 훨씬 세졌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진폭이 줄어들고 있고요. KD 값 0.1인데 0.5로 5배를 더 올렸더니 굉장히 비슷한 커브지만 아까보다 더 많이 줄어들어 있죠. 그러면 내가 KD라고 하는 녀석을 높이게 되면 진폭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KD는 2라고 넣었더니 이게 사인 파형 같은 게 하나도 안 보여요. 너무 뻑뻑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부터 막대기를 여기에 이렇게 물 속에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띄우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아까 진자가 있었고요. 그 진자를 물 속에 넣으면 물의 마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다가 멈추는, 즉 흔들리다가 멈춰야 되는데 그 물의 밀도를 점점점 높여서, 정확하게 물의 밀도가 아니라 물의 점성이라고 불리는 비스코시티를 높이게 되면 물이 끈적끈적해질수록 이 진폭이 어떻게 되겠어요? 빠르게 줄어들겠죠. 근데 물이 너무 끈끈한 겁니다. 그 꿀 같은 데다 넣었어요. 그럼 풍 하고 넣고서 튕기는 게 없겠죠. 그냥 들어가자마자 꾹 하고 멈춰버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튀었다가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오실레이션이라고 하는 흔들림들, 피크 값들이 이렇게 퉁퉁퉁 흔들림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면 갑자기 위에서 내려오거나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징 타카 이런 흔들림이 살짝 있죠. 징 타카. 그래서 타카 튀었다가 멈추는 건데, 엘리베이터의 댐핑을 굉장히 높여놓으면 처음부터 징뿡 하고 천천히 멈춰버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로 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댐핑을 굉장히 높이게 되면 위로 올라가는 띵 하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뿡 하고 가요. 그러면 이게 좋을까요? 이게 좋을까요? 댐핑이 너무 큰 게 꼭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버 댐핑이라고 부르는데요. 댐핑이 너무 크면 수렴을 해요. 1층에 도달해야 되는데 지하에서 1층에 도달을 하는데, 도달할 때까지 시간 보니까 여기 보시면 50 될 때 간신히 도달했죠. 이 경우 보시면은 40 또는 30일 때부터 살짝 튀지만 도달을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댐핑이 너무 크게 되면 수렴을 할 때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찰을 많이 줬기 때문에, 마찰이 많으면 어떻게 했어요? 기본적으로 미끄러짐을 많이 줄여서 끈끈하게 만드는 것들이 마찰이니까, 점성이 너무 크거나 마찰이 너무 커서 사포처럼 거칠면, 그러면 우리는 속도가 확 하고 줄어들기 때문에 빨리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녀석은 천천히 이렇게 수렴하고 얘 같은 경우는 약간 튀지만 그래도 빨리 수렴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찰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고 마찰을 어느 정도 살살살 높이게 되면 얘네들이 출렁임은 적지만 빠르게 멈출 수가 있더라 라고 하는 특성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버댐핑을 쓰는 경우가 사실 몇 가지 경우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이런 스타일의 거를 조금 더 댐핑을 높여가지고 살짝 이 정도만 이렇게 튀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수렴성도 빠르고 위로 튀는 오버슛도 되게 작아지게 이렇게 만듭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예제로서 보시면 되겠는데 굉장히 그 섬세한 작업을 해야 된다면 여기에 라인이 있는데 여기를 튀어 올라가는 오버슛이 없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안과 수술을 하는데 안과 수술에서 탐침이 눈앞에 가서 딱 멈춰야 되는데 오버슛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눈을 찌르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팍 찌르고서 멈추는 거니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될 때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천천히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ISS 우주정거장 같은 데서 도킹하는 사례들 보시면 도킹할 때도 오버슛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오버슛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가서 멈춰야 되는데 찍고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쿵 하고 충돌이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역시 오버 댐핑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교한데 느려도 되는 경우에는 오버 댐핑이라고 하는 이렇게 댐핑을 확 올리는 이런 숫자들을 이렇게 튜닝을 많이들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식을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싫어하는 엄청 복잡한 수식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수식은 앞서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러는 xt 빼기 x, 에러 도트는 에러 빼기 에러 올드 나누기 델타 t, 에러 올드는 저장한 다음에 f는 kp, kde 도트. 자, 요 네 가지 줄만 도입을 하면 여러분들이 제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해당하는 kp나 kd 값은 여러분들이 튜닝을 해요. 그래서 튜닝을 해서 지금 kp가 적어서 좀 많이 흔들리는데 다 여기는 kp가 똑같으니까 이 상태에서 kd 값을 높이면 댐핑이 많이 생기면서 이렇게 수렴을 하는 이게 이제 컨트롤에서 튜닝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튜닝으로 해도 되겠습니다만 이론적인 수식도 한번 보셔야 되기 때문에 수식을 보시면은 그냥 짧게 얘기 드릴게요. mx to the plus kdx dot kpx라고 하는 수식이 등장을 한 거고요. 여기서 m으로 다 나눠주면은 y 두 번 미분 이 표현은 지타입니다. 이 지타 오메가 n y 프라임 오메가 n의 제곱 y는 0. 이 수식이 자동 제어책에 그대로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 부분 이렇게 이상하게 쓰고 있는 이 지타 이 수식들이 이렇게 라틴어로 쓰는데요. 그 다음에 크사이라고 하는 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얘는 두 개 사실 다르게 취급해야 되는데요. 요 녀석이 바로 댐핑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 댐핑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거 수식을 쭉 풀어서 여러분들 이게 기호가 있어서 복잡해서 그렇지 사실은 공학수학 기초에서 풀었던 방법입니다. 여기 y제곱 더하기 무언가의 y 더하기 여긴 상수. 그럼 얘는 근의 공식으로 이 수식을 풀 수가 있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이렇게 붙여놔요. 여기 오메가 d는 이거의 제곱 빼기 오메가 n 제곱으로 해서 루트를 씌워놓은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여기에 무언가의 복소수 하나, 그다음 여기도 복소수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등장을 하고요. 이걸 정리하면 수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무언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여기 허수부에 해당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두 군데로 바뀌게 되고요. 이 수식을 정리해서 t에 대한 거 뽑아내고 여긴 복소수 여긴 복소수만 남기면 이 녀석은 오일러 공식 하이퍼볼릭 해서 결국은 사인 파형이 되겠고 앞부분에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라고 하는 수식이 들어가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가 있기 때문에 여기 되게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이쪽은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는 무언가 사인 파형이 나올 거고 계속 똑같이 흔들릴 거고요. 여기 있는 수식은 이 지타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이 댐핑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가면 마이너스 t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t라서 익스포넨셜이 급격히 0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0으로 수렴을 시키는 동작을 하고 이 뒷부분은 흔들리는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흔들림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되겠고
이 부분은 시간에 대해서 예,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빨리 0으로 수렴을 시키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여기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써놨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보시고 자동 제어 시간에 배워야 되는 거고요. 자동 제어 시간에서 아마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KD 값이 증가를 한다라는 거는 KD는 뭐예요? 댐핑이잖아요. 댐핑 효과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크사이 값이 결국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요 숫자가 KD, 여기 있는 게 오메가 n은 물성치죠. 매스하고 K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것이고 여기는 크사이 값이 증가를 합니다. 우리가 KD 개인값, KD를 증가하면 크사이가 증가를 하고 크사이가 증가를 하면 시간에 대해서 빨리 수렴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앞부분, 시간에 대한 부분 중에 예, 이게 멈춰 있다가 어느 특정한 상태, 빨리 수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만 다룬 거를 트랜지언트, 천위 과정이라 부르고요. 주파수의 영향만 받는 부분, 이 부분은 하이퍼볼릭 처리하게 되면 사인 또는 코사인 파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주파수 대역에 해당하는 예, 사이누소이달 예, 뭔가 삼각함수 주파수 대역이고 그 다음에 주기적인 예, 이 앞서서의 그래프 보시면은 예, 여러분들이 이걸 두 개의 그림으로 나눠서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시간에 대해서 앞부분은 트랜지언트 구간이에요. 그래서 빨리 수렴을 하는가 하는 부분만 보고 뒤쪽에서는 여기서 잔진동이 계속 생기는데 이건 주기적인 것들, 정상 상태에서의 값들만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동 제어 체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여러분들하고 진도가 좀 안 맞기 때문에 짧게 제가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분야 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짧게 챕터가 넘어가서 끊고 다시 하도록 할게요.